여러분, 혹시 사과 한 알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비극적인 전쟁 중 하나를 촉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과일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욕망과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끝나지 않는 비극의 서막을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속 황금사과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그치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과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재앙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답니다. 이 매혹적인 전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모든 이야기는 신들의 성대한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영웅 펠레우스의 혼례는 올림포스 신들마저도 총출동하여 축복하는 그야말로 눈부신 축제였죠. 신들의 연애는 황금빛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영원한 젊음과 불멸의 존재들이 나누는 환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순간 모두의 시선에서 외면당한 단 한 명의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였습니다. 그녀는 초대에 제외되었다는 사실의 깊은 모욕감과 함께 서늘한 분노를 품었죠.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복수심이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에리스는 복수를 위해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짧지만 치명적인 문구가 새겨진 황금 사과 하나를 연회장 한가운데로 던져 넣었죠. 이 사과가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 평화롭던 축제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가 감히 이 사과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여신들이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특히 3명의 여신이 이 황금 사과를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신들의 여왕이자 결혼의 수호신인 헤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죠. 이 세 여신은 각기 자신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내세우며 서로를 향해 날선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그들의 대립은 올림포스 산 전체를 긴장감으로 물들였죠. 결국 이 엄청난 갈등을 중재해야 할 책임은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현명하게도 위험한 심판을 직접 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신을 선택하든 나머지 2 여신의 영원한 원한을 사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제우스는 이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발하면서도 운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감히 신들의 아름다움을 판단할 만한 용기를 가진 자, 바로 인간에게 이 심판을 맡기기로 한 것이죠. 신들의 전령 헤르메스가 이 3명의 여신을 이끌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찾아간 곳은 이다 산에서 양떼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가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조차 모른 채 평범한 양치기로 지내고 있었지만 사실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었죠. 파리스는 푸른 초원에서 양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3명의 여신은 그의 소박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치명적인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헤르메스의 안내를 받은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각각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유혹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신들의 여왕 헤라는 파리스에게 세상의 모든 권력과 광대한 제국을 약속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과 명예를 손에 쥐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는 파리스에게 전쟁에서의 영광과 지혜, 그리고 결코 패배하지 않는 불패의 명예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적 통찰력과 용맹함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스파르타의 왕비이자 전설적인 미모를 지닌 헬레네였죠. 이 세 여신이 내민 유혹 앞에서 파리스는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죠. 이다산의 한적한 목동, 평범한 삶을 살던 파리스에게 이 세 여신이 내민 제안들은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이었을 겁니다. 온 세상을 소나기에 넣을 절대적인 권력과 막강한 제국을 다스릴 황제의 자리가 눈앞에 펼쳐지는가 하면 어떤 전투에서도 패배를 모르는 불멸의 지혜와 용맹함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의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고 어떤 시인의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세미인과의 영원한 사랑이 속삭여졌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매력으로 빛나는 세 가지 유혹 앞에서 젊은 파리스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는 어쩌면 권력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보다 전쟁터의 피비린내 나는 영광보다는 사랑이라는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감정에 더 끌렸던 것일까요? 한참을 망설이던 파리스는 결국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선택하고 황금 사과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다른 두 여신, 헤라와 아테나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그들의 얼굴은 마치 폭풍 전야의 하늘처럼 어둡게 변했습니다. 파리스는 그저 사랑을 택했을 뿐인데 그의 작은 손짓 하나가 거대한 재앙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욕망 충족을 넘어 고대 세계 전체를 뒤흔들 잔인한 운명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파리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안겨주었습니다. 헬레네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전설적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마치 새벽의 이슬을 머금은 장미처럼 고귀했고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파리스는 신들의 도움을 받아 스파르타를 방문했고 메넬라오스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헬레네를 유혹하여 트로이로 함께 도망쳤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대담한 행동은 곧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오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납치된 것은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힌 건이자 그리스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요. 메넬라오스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경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다 산을 뒤흔들고 파도를 집어삼킬 듯 맹렬했죠. 그는 곧바로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가멤논, 오디세우스, 아킬레스 등 그리스의 네로라 하는 영웅들은 메넬라오스의 요청에 응답하여 트로이로 향하는 대규모 원정대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도시 국가에서 수많은 함선과 용맹한 병사들이 모여들었고 에게에는 거대한 전운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척의 배가 돛을 올리고 수만 명의 전사들이 칼을 갈며 트로이를 향해 진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 알의 황금 사과에서 시작된 여신들의 질투, 그리고 한 인간의 치명적인 선택이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장엄한 전쟁 중 하나인 트로이 전쟁의 거대한 서막을 올리게 된 것이죠. 평화롭던 에게해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걷잡을 수 없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예와 사랑,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이 뒤얽힌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겠다는 복수심은 그리스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이름난 영웅들을 트로이로 향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대의에 동참했죠. 미케네의 아가멤논 왕을 총사령관으로 삼아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스의 무시무시한 무력과 이타카의 오디세우스가 지닌 기발한 지략, 그리고 살라미스의 아이아스의 굳건한 용맹이 한데 모여 거대한 함대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이 에게해의 푸른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바다 위를 뒤덮은 거대한 그림자 같았죠. 수천 척의 배가 돛을 활짝 펼치고 병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과연 그들은 사랑하는 왕비를 되찾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 굳게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걸까요? 마침내 거대한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의 견고한 성벽 앞에 당도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명성을 떨쳤던 트로이는 수많은 침략자들의 도전을 막아냈던 곳이었죠. 이제 두 문명의 거대한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곤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신들의 복잡한 개입까지 뒤섞인 예측 불가능한 양상으로 번져갔습니다. 트로이의 자랑스러운 왕자 헥토르와 같은 용감한 전사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리스의 영웅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맹렬하게 회전하며 멈출 수 없는 기세로 나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피를 흘리는 잔혹한 전투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이 얼마나 거대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눈부신 황금사과 한 알에서 비롯된 여신들의 해묵은 시기심, 그리고 이다 산의 양치기 파리스 왕자가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으로 내린 단 한 번의 결정이 결국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한 찬란한 문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대재앙으로 번져버린 것이죠. 평화롭던 시절, 이다 산에서 양떼를 돌보던 파리스가 내렸던 그 치명적인 심판이 이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트로이 성벽 아래에서 펼쳐진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의 처절한 싸움은 단순한 전쟁사를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는 장대한 서사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변치 않는 헌신, 조국을 지키려는 숭고한 희생, 그리고 승리를 향한 영웅들의 맹렬한 투지가 뒤섞여 매일매일 비극적인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전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동안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는 바로 그 황금사과와 파리스의 어리석은 심판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들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듯 사소해 보였던 그 선택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맹목적인 욕망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신들의 간계가 맞물려 돌아간 거대한 운명의 장난. 이 모든 것이 결국 트로이라는 빛나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많은 영웅들의 이름을 영원한 비극의 전설로 남기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롭던 에게의 고요는 이제 핏빛으로 물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찬란한 문명은 서서히 파멸의 그림자에 휩싸여 갔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나약함과 운명의 잔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거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얼마나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지니는지 이 고대 서사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평화롭던 이다 산의 목동 파리스 왕자, 그가 고뇌 끝에 내린 한 번의 선택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파리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약속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선택했고, 그 약속은 곧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헬레네는 자의로 따라 나선 것일까요? 아니면 운명에 이끌려 강제로 납치된 것일까요? 진실은 역사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지만 이 사건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온 그리스 세계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을 잃은 슬픔을 넘어 그리스 전체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는 곧장 형인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에게 달려가 복수를 맹세했고, 아가멤논은 그리스 전역의 영웅들에게 트로이 원정군 합류를 촉구하는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 부름에 그리스의 네로라 하는 영웅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불멸의 전사 아킬레우스, 지략의 왕 오디세우스, 거대한 힘을 가진 아이아스 등 수많은 전설적인 영웅들이 메넬라오스의 복수심에 동참하고자 한자리에 모였죠. 수천 척의 전함이 에게해를 가득 메우고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들이 트로이를 향해 웅장한 행렬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빼앗긴 명예를 되찾고 감히 그리스를 모욕한 트로이에 대한 응징의 의지가 서려 있었죠. 트로이의 견고한 성벽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지만 그리스 연합군의 기세는 그 어떤 장애물도 뚫을 것처럼 맹렬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움직임의 시작이 고작 여신들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황금사과 한 알이었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앞에 당도했고 굳게 닫힌 성문 앞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운 여인을 향한 파리스의 순수한 욕망이었을지 모를 그 선택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의 불길로 번져버린 것이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영웅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고 찬란했던 트로이 문명은 서서히 파멸의 그림자에 휩싸여 갔습니다. 황금 사과가 가져온 비극은 단순히 한 도시의 몰락을 넘어 인간의 나약함과 운명의 잔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트로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작은 욕망과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얼마나 거대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뒤에 숨겨진 운명의 농간은 또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 명예를 지키려는 투쟁,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얽혀 만들어낸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황금 사과와 같은 유혹과 선택의 순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과연 우리는 이 고대 서사시가 던지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깊이 성찰하며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와 선택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황금 사과로 촉발된 트로이 전쟁은 과연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으며 그 속에서 영웅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처절하게 얽혔을까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